동부사랑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비도 왔고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화창하네요. 근데 좀 차네요, 날씨가. 그죠? 방금 손님분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뽑아 가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방송이. 네, 한잔 하겠습니다. 한잔 하십시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좀 맑습니다. 저 멀리 저희 뒤쪽에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산이 굉장히 좀 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이거 하기로 했죠, 그죠? 상권 분석 보고서. 여러분, 점포를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상권이 어떤가에 대해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는 있죠. 근데 뭐 점포 개발을 계속 하거나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이트는 당연히 많이들 이용을 하시겠죠. 뭐 자체적인 상권 분석 뭐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던데 일단 우리 그 무인 카페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일정 점포를 알아봤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권을 좀 알고 싶은데 이 분석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설명도 되어 있지만 이 상권이 이게 좋은가 나쁜가라는 그 세부적인 분석보다는 여기 인구가 얼마 정도 돼 있고 얼마나 돼 있고 유동이 어떻게 되고 직장인이 어떻게 되며 여기에 매출이 여기 한 상권이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계치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통계치를 가지고 얼마나 본인이 분석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점포개발 담당자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지만 이 분석 통계치를 가지고 어떤 분석력을 가지면서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무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겠다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소상공인 상권 분석 프로그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검색이 되고요. 아니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의 그 컨텐츠에 들어가시면 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는 거의 한 10년 넘게 그냥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일정 부분 분석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많이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거기에서 찾아보시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상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서울, 마포, 이렇게 땡땡동이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지점이 딱 이렇게 주소가 적혀져요. 거기서 500m, 800m, 1km, 1.5km, 2km 이렇게 반경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통 커피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 500m를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직선거리 500m 아니면 주위에 이제 죄송합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1km는 엄청 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그 카페 같은 경우에 커피 관련 분야는 웬만하면 한 500m 직선거리 500m를 이렇게 반경을 잡아서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분석을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권 분석 보고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직영점을 출력을 했고 그 총 2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22페이지가 나오고 이런 상권 분석 보고서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는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업소는 그 전국 업소 주소 업종 데이터는 뭐 국세청 카드사, 매출은 카드사, 유동인구는 SKT, 뭐 주거인구는 행정안전부, 소득은 나에스 지니 데이터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팩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는 근거가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500m의 반경 내에 아니면 1km 반경 내에 상권 분석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인구, 그 다음에 유동, 그 다음에 매출 이런 것들 전체 이제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점포를 얻었을 때에 이런 자료들이 아니면 이런 통계치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점포 개발을 하는 거와 점포를 임대를 하는 거와 아니면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물론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감을 믿거든요. 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데이터가 감으로 표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팩트, 그 다음에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 감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점포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공에 가까운 점포를 얻을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상권 분석 보고서 출력해보시고 컨텐츠가 이렇게 나와요. 그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요약본이 나오고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분석, 지역 현황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나오면 한 장을 딱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업소 이걸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해서 요약본이 나와요. 요약. 그러면 저희가 여기 혁신도시에 이제 있는 그 500에서 1km 정도의 혁신도시에 있는 업소 그 상권을 분석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업소는 지금 현재 97개 있고, 그 혁신도시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카페하고, 제가 업종은 카페로 했거든요. 근데 엄청 많죠? 97개. 그 다음에 이제 반경 1km 내에는 이제 76개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분석 영역이 있고, 분석 업종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석 업종을 카페로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매출은 월 평균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604만 원 나오네요. 이게 평균치니까, 그죠? 전월 대비해서 45.1%가 떨어졌고, 월 평균 매출 건수가 743건, 전월 대비 이제 46.6%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오네요. 이런 걸 이제 뽑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상권에 이렇게 몇 개가 있고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이제 유동인구가 먼저 나오고, 일평균 유동인구는 13만 5천 명. 그 다음에 최다 요일은 일요일, 최다 성별은 남성, 최다 나이는 40대. 이렇게 하면, 자, 연령층이 나오면 여기에 포커싱, 아이템이 내가 예를 들면 뭐 술집이다, 카페다, 아니면 연령층이 있는 아이템이다. 이게 나온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일요일에 40대 남성이 가장 많이 다니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또 데이터로 또 세분화 되겠죠. 이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직장 주거인구. 그러니까 직장인과 주거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직장인이 많다면은 저희 무인카페 같은 경우에는 점심 장사가 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장 그리고 주거 인구는 직장 인구는 9,500명. 제가 10단위는 절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인구 평균 소득이 350만 원, 주거 인구가 32,000명, 주거 인구 평균 소득이 290만 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도시가 소비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그건 상식적인 부분, 그 정보 개발을 하면서 상식적인 부분들인데 소득 수준이 높으면 소비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소득이 조금 낮으면 소비력이 좀 증가하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뭐 평수로 따졌을 때 20평에서 30평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상권과 50평, 60평에 있는 상권의 어떤 아파트를 봤을 때 소비력은 이 20평과 30평이 있는 아파트가 소비력이 훨씬 많은 거죠. 그 내용들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인구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상권 분석할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직접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뭐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자의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직접 점포 개발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 정보 프로그램도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죠. 굉장히 좀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업종 분석이 나와 있어요. 업종 분석. 여기 보시면 분석 영역, 분석 일자, 분석 업종 카페가 있고 업종 추이가 개수인데 그 분석 영역에서 봤을 때에 아까 그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요일별로 이렇게 해서 업종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리고 그 업종 분석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1년 미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년 이상 운영을 한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1년 미만은 22개 매장이고, 5년 이상 하는 매장들은 29개 매장이라는 게 통계치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이제 매출 추이도 볼 수 있죠. 매출 추이도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3년 1월까지 매출 추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영역과 1km 반경 내의 영역들의 매출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거기 우리 요약본에서 97개 매장에 대한 매출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 2022년 6월에 가장 매출이 좋았고 전체적으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달에는 매출이 좀 급감한 부분들이 있네요. 카페가. 그렇죠, 우리 여러분. 추워지면 확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는 좀 잡아주다가 1월에 훅 떨어졌어요. 매출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잘 있죠. 그러면 불사님들 점포를 알아보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업소당 매출 추이 건수를 이렇게 보면 똑같이 나오네요. 거의 이제 6월 달에 많았고, 뭐 동구 1km 내에, 그 다음에 분석 영역에서 가감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다 상세하게 나옵니다. 꼭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매출 특성. 그러면 뭐 주중에 많으냐, 월, 화, 수, 목 요일별로 해서 언제 매출이 높으냐, 낮으냐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매출액이 주중에는 이제 84만 원 정도, 주말에는 뭐 93만 원 정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93%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평일도 괜찮지만 주말도 괜찮다. 여기 상권은 주중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괜찮고 주말도 괜찮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오피스 상권이면 주중은 괜찮지만 주말은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대별은 가장 높은 게 이건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가 가장 매출이 좋네요. 우리 혁신도시가. 그리고 연령대별 매출 평균은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남성이 조금 높네요. 그죠? 그래서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대까지 그 매출,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령대를 또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매출, 인구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건 그 매출 분석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구 분석도 나옵니다. 인구 분석은 분석 영역에서 이거 유동인구, 주거인구, 직장인구 이렇게 다 나오고 월별 일평균 유동인구 추이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몇 명이 다녔다, 뭐 140명이 다녔다, 3월 달에는 몇 명이 다녔다,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쭉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 이런 인구 분석, 주거인구 추이, 자, 인구 분석을 하게 되면 동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거 통계 조사를 하죠. 저희 회사에도 나와서 그 통계 조사하시는 분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가시는 거고, 이거는 일정 부분 그 신빙성이 있는, 아니죠. 사실적인 거죠. 굉장히 그 참고를 해서 해도 좋은 이제 데이터인 거니까 많이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직장 인구, 소득, 그러니까 소비 추이까지 나오거든요. 직장 인구들 소비 추이.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별 소득, 소비 이렇게 해서 아주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현황, 뭐 주택 현황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몇 세대가 사는 거. 지금 현재 여기 8,700세대가 일단 잡히긴 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그 정도의 세대, 8,700세대는 어마어마한 세대죠. 그 다음에 주변 시설 현황, 그 다음에 금융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의료복지, 학교, 대형 유통, 문화시설, 숙박시설, 교통시설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 현황, 뭐 교통시설 현황까지 다 나와요. 자, 보통 뭐 이 업계에 있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 기본 프로그램인데 우리 처음 이렇게 창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포 개발을 하고 상권 분석을 하고 입지를 확인을 할 때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점포를 구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시고 보통 저희 무인 카페가 들어가는 시장이 주거단지가 많잖아요. 주거단지가 많고 그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에 몇 세대 우리 반경 500m 내에 아파트가 인구가 얼만큼 되고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소비를 하고 20대는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50대는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점포를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목이라고 하죠. 장사 목, 입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이템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 자리. 그 자리가 어떤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린 요거 상권 분석 보고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시면 요걸 확인할 수가 있고 같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 수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아주 활용을 많이 하셔서 점포를 구하시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참여자가 그래 많지 않네요, 여러분. 네, 네. 그래도 이 영상은 실시간 방송 영상은 업로드가 되고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동영상에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은 네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좋아요는 항상 많이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납니다. 네. 내일은 그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디저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 디저트가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매출에 도움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